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면의 주식뉴스공장 1월 12일 금요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1월 달에 여러분들 중점적으로 얘기를 드렸던 부분, IT 버블 부분들이 끝나고 허리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 강도 자체가 상당히 탄력적으로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렸습니다. 지수는 그런데 크게 변동사항 부분들이 없어요. 2500선 거의 옆으로 횡보와 작은 박스권 정도 진행이 되면서 최근 낙폭이 컸던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저가 매수 부분들이 일부 들어오죠. 대마 불사 한꺼번에 작년에 주도주였던 종목이 한꺼번에 꺼지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 탄력 부분에서 예전에 한 번에 파동 부분들을 움직일 때 50에서 50% 정도의 30에서 한 50% 정도 파동이 나왔다면 그 파동의 진폭 자체가 점차적으로 계속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관심도는 높지만 그 탄력 면에서는 점점 줄어들면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좀 투자를 했지만 원하는 수익률 자체가 좀 나오기 힘든 반등 부분들은 좀 나오죠. 그래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최근 낙폭 부분들이 좀 과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기술적 반등 영역 부분들이 진입이 됐다라는 얘기하고 22만원대 이 7월달부터 방송 들으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포스코는 얘기 자주 드렸죠. 포스코 향후에 시장의 어떤 그 키메이커 주도주 역할 부분들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오늘 5%가 올라왔습니다. 39만원에 거의 근접하면서 이제 40만원에 근접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하나 더 보시면 오늘 증권주들이 폭등이 나왔죠. 여러분들 그 특별방송 부분에서 초대형 IB 관련된 내용 부분들을 참 많이 얘기를 드렸어요. 못해도 한 10번은 더 얘기를 더 드렸던 것 같아요. 초대형 IB의 변천,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효과 부분들이 있고 이런 걸로 진행됐을 때 규제가 완화되기 때문에 규제가 완화됐을 때 그 업종의 먹거리 기본적으로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 부분들의 금융업종은 이 규제를 어떻게 완화시켜주느냐에 따라서 이 매출의 범위가 1에서 3으로 뛸 수도 있고 5로 뛸 수도 있다라는 코멘트였어요. 오늘 이제 한국금융지주가 거의 한 8% 정도 제일 증권업종의 증권주에서는 제일 많은 상승 부분도 올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종목군도 물론 6에서 7% 오른 종목군도 있어요. NH투자증권이 6% 정도 올랐고 키움증권이 7% 올라갔어요. 종목군 특징 부분들 보면 이 종목군이 시장에 그나마 증권업종 내에서도 주도주 역할 부분들 하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무제표상으로도 주도주 성향 부분들이 나타나는 종목군도 있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지금 미래에셋 아직 허가 안 나왔죠. 유상증자 부분들 하면서 8조짜리를 만들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가부가 결론나지 않았고 한국금융주주가 8% 가장 증권주에서 가장 먼저 신고가 파동 부분들을 만들어 놓고 박스권 상단 돌파 부분들을 시도를 했고 그런 내용 부분들이 증권업종을 끌고 가는 증권업종 전체를 끌고 가는 그런 역할 부분들을 좀 했어요. 왜 그럴까요? 초대형 IB 4조짜리 발행어음 시장 부분을 가장 먼저 12월 달부터 진출을 해서 3일 만에 5천억 발행 성공했다는 얘기를 좀 드렸죠. 그러면서 나머지 삼성증권이나 NH, KB증권은 뭔가 진출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 그 다음 타석으로 아마 NH투자증권이 될 것 같아요. NH투자나 KB 쪽이 좀 될 것 같은데 NH가 오늘 아침인가요? 어제 제가 아침 기사 부분들 보니까 벤처투자 자금 자체를 5배 정도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정부가 원하고 독려하는 그 벤처투자 활성화 부분에 어느 정도 그 정책적인 부분들로 다가서기 때문에 다음 타석으로 발행어음 시장의 진입 부분도 될 가능성이 아주 높지 않느냐. 그래서 1월달 금융위의 안건 자체가 곧 상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군들 미래에셋은 1%예요. 근데 한국금융주주는 8%의 상승 부분이 나왔고 그 다음에 NH투자도 6%. 종합지수는 여러분들 답보 상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증권음주는 신고가 파동이 나왔어요. 키움증권도 7% 정도 급등이 나왔고 뭡니까? 증권업종 자체가 거래 매매 수수료 자체가 점프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900포인트
코스닥이 장중에 거의 890포인트의 장중 근접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략적으로 목표 지수 부분들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지수 같은 경우나 아니면 종목군 움직임도 플러스 마이너스 10포인트 정도를 근처 이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10포인트 정도 하면 그 지수의 목표가 부분들 거의 터치했다는 1차적인 목표가의 달성과 근접하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리는데 900포인트 거의 근접한 890포인트가 올라왔어요. 오늘 제가 얘기를 드릴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헐입니다. 헐이 관련된 종목군들 낙폭과대일 때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기술적 반등 영역 부분들 들어오긴 합니다만은 그것보다는 경기민감제 산업재 관련된 섹터 부분들이 1차 매매 영역 부분들에 여러분들 접근 관심권을 두셔야 되고 더불어서 오늘 제가 얘기를 드릴 부분들은 셀트리온이에요. 오늘 장중에 이런 그 기사가 제 메신저에 좀 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2000년대 IT 버블 부분들이 일어났을 때 가장 급등했던 종목은 새로운 기술이라는 종목입니다. 거의 50배가 올라왔어요. 뭐 점상한가도 가고 거의 50배가 올랐는데 50배 올랐을 때 그 시총이 있죠. 시총에 그때 그 증권신문에 어떻게 기사가 떴냐면 그 시총 새로운 기사라는 회사가 급등 부분들이 나와서 버블 부분들이 폭등이 나왔을 때 그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시총에 뭐 금호그룹도 넣어놨고 롯데, 동아, 금호, 롯데, 동아, 코오롱을 합한 가격이 있죠. 그러니까 이 하나의 회사를 사고 남은 게 아니라 금호그룹, 그 다음에 롯데, 동아, 코오롱,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의 시가총액 자체가 여기 4개를 합한 걸 넘어섰어요. 급등 부분들이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메신저상에서 우스갯소리로 돌았던 게 그러고 나서 새로운 기술이 그때부터 폭락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는데 오늘 셀트리온이 급등이 나왔어요. 제가 여러분들 비트코인 관련된 부분들 급등이 나오면서 조금 부단하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다음부터 물론 그 코인 가격에 따라서 틀리긴 합니다만 변수가 있어서 하지만 전체적인 추세 부분들은 약간 숨고르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죠. 오늘 셀트리온이 장중에 10%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 아무래도 JP모건 헬스케어 관련된 그 컴포넌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약주들이 전반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상승세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계약이라든지 어떤 뭐 특별한 모멘텀을 만든 회사들은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이번 주 초반에 좀 얘기를 드렸었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반대로 JP모건 헬스케어가 이제 이번 주에 끝나고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셀트리온 삼형제 있죠. 셀트리온, 제약, 헬스케어 이런 회사들을 이 세 개를 시총 자체를 매각을 하게 되면 살 수 있는 회사들 여러분 살 수 있는 걸 한번 골라보십시오. 1번 SK하이닉스 플러스 LG 디스플레이 플러스 서울반도체 플러스 SK시코오롱 PI 플러스 AP 시스템을 살 수 있고요. 두 번째 현대차, 현대모비스 플러스 기아차 절반 정도.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포스코 플러스 한국전력. 네 번째, SK텔레콤, KT, LGU 플러스 현금 35조. 5번,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삼성화재를 3개를 합한 걸 살 수가 있어요. 셀트리온 고점일까요? 아닐까요? 셀트리온 삼형제를 팔면 살 수 있는 것들의 1번부터 5번입니다. 그 중에 하나 딱 눈에 띄는 게 5번이 저는 눈에 딱 띄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삼성물산, 삼성화재를 합한 걸 다 살 수 있어요. 그리고 3번도 눈에 들어오네요. 포스코, 한국전력을 다 살 수 있어요. 물론 셀트리온이 그 제약 바이오 시뮬레 쪽에서 지금 양산 부분들 진행하고 해외에 글로벌 런칭 부분들을 잘 진행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포스코 한국전력을 살 정도가 될 수 있을까? 삼성물산하고 삼성바이오로직, 삼성화재를 4개를 사면 삼성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지배구조 부분들이 될 텐데 그 정도의 그 주가 상승이나 시총이 증가하는 모습에 적절한 영업이익이라든지 그 다음에 매출 부분들을 가지고 있을까? 항상 보면 마지막 파동 부분들에 투기가 나오고 광기가 나오죠. 비트코인도 그런 부분들이 나왔고 예전에 새로운 기술도 나왔고 예전에 튤립 버블도 그랬었고
영국의 사우스시라든지 미시피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보면 마지막에 투기와 광기가 접목이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가 여름에 보면 그 환한 불빛을 보면서 그 불나방이 막 돌진을 하죠. 그런 모습 같아요. 삼성바이오로직하고 삼성물산하고 삼성화재를 살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과 포스코를 살 수 있습니다. SK텔레콤, KT, 우리나라 통신 3사를 다 살 수 있고 남은 현금으로 코스닥 22위까지 모두 살 수 있는 금액이에요. 뭔가 문제가 있죠. 물론 기대감으로 그 다음에 향후 시장에 대한 전망 부분들 급등이 나오고 이제 코스피 쪽으로 이전 상장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마지막 오버슈팅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는 아주 조심해야 되겠죠. 설령 거기서 또 오버슈팅 부분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밑에 저점부터 정확하게 고점까지 다 살 수는 없어요. 그건 무리이고 욕심입니다. 그런데 아까 1번부터 5번 그 사례 부분들 현재 셀티큐어 삼형제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코스피 우리가 알만한 이 대형주 대표 종목군들의 그 흐름 부분들 보면 이건 뭔가가 문제가 많죠. 그거 어떻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삼성전자 2017년도에 상반기 하반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가지고 한 번에 자금이 레벨업 됐다면 거기에 소리 없이 바이오테크놀로지 관련된 종목들이 2차 상승 부분들을 이끌었고 어떻게 보면 2017년도 하반기에 급등파동 부분들이 돼요. 거기서 또 자금이 또 커졌어요. 우리가 하나의 시나리오 부분들 한번 그려본다 하면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큰 자금으로 한번 그 주가 그 투자자금을 업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라든지 제약 관련된 부분 2차 업데이트 부분을 하고 이 자금이 어디로 갈 건가 10루타가 이미 시작됐다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드렸어요. 포스코 첫 번째 장대 양봉 나올 때부터 최근에 이제 40만원 근접해서 파동이 아니라 첫 번째 장대 강한 상승 부분 나올 때 그리고 뭐 22만원대 뭐 재작년에 제가 다른 사이트 할 때부터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스코는 시장의 주도주 역할 부분 할 거다. 오늘 5% 정도 급등이 나왔죠. 40만원? 아직 비싼 거 아니에요. 뭔가가 지금 다른 쪽에 우리가 기존의 종목 외에 다른 템버거는 10루타 종목입니다. 10루타 종목 관련해서는 10루타는 10배 이상 올라간 종목군들이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10루타 종목군들이 이미 시작했고 여기에 활발하게 펀드에 주식형 펀드의 작은 부분들이 들어오면서 금융투자가 상당히 활발하게 매수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지수 자체 업데이트 부분들이 종목권들은 오늘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했어요. 왜? 예전에 보시면 삼성전자가 급등을 하게 되면 나머지 코스피 중대형주 종목군들이 비탄력적으로 움직였죠. 코스닥도 오늘 약간 그랬어요. 지수는 올라갔지만 셀트리온이 급등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나머지 종목군들은 그냥 약간 숨고르기 부분들하고 약간 조정받는 흐름 부분들이 좀 나왔는데 바뀔 것 같아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오늘 아침 브리핑에도 이런 얘기 드렸어요. 큰 종목,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을 물론 봐야 되긴 됩니다만은, 먼저 올라간 종목 말고, 허리에 있는 종목군들, 중대형주 다 같이 보자고 말씀을 드렸죠. 코스닥도 셀트리온이 코스피의 삼성전자 역할을 했다면, 이제 여기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버블의 증세가 아주 확연하게, 물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 어느 정도 기준가 잡고 그 이하로 빠지고 다 정리하시면 돼요. 하지만, 없으신 분들인데 저게 급등 부분이 나왔다 해서 관심권을 두는 것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전략 부분이 아닌가. 그냥 관망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차라리 작년에 삼성전자에서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 발표 부분들 나올 때쯤 거기에서 그거보다는 다른 종목군 템베거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라고 경기 민감도 산업재 관련된 부분들 계속 얘기를 드렸었죠. 코스닥에 삼성전자라고 할 수 있는 셀트리온이 꺾이고 그 외의 종목군들이 허리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음 코스닥 장세 부분들을 이끌 코스피는 이미 그런 시장의 흐름 부분들이 나왔고 이런 흐름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장세가 시작이 됐다라는 그래서 포스코가 40만원 근접됐고 초대형 IB 관련돼서 여러분들의 특별방송으로 10번 이상 얘기를 드렸던 증권업종이 급등 부분들이 좀 나왔어요. 허리가 좀 탄탄해지고 있죠. 이거 조금 최근에 보면 대형주 라인인데 10에서 한 30% 정도 OCI 같은 경우에도 보면 11만원대에서 거의 18만원대까지 급등 부분들이 좀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등이 나왔습니다. 30, 40% 올라갔던 걸로 너무 우리가 화들짝 놀라실 필요도 없고
정고점 돌파해서 신고가 파동 부분이 나오면 새로운 추세 부분들이 열릴 수 있는 기대감 자체를 계속 키우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1월 12일 금요일입니다. 마감 브리핑 부분들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공유 버튼 말씀드렸고, 여러분들 바로 푸시 볼 수 있는 푸시를 받아볼 수 있도록 개인 설정 부분도 바꾸실 수 있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 많이 설정하셔가지고 올라오는 대로 여러분들이 좋은 정보 많이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1월 12일 금요일 이슈멜의 주식뉴스 공장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